우리 트럭은 여기 있지 않았어, 테리? 차가 주차돼 있지 않은 그 주차 영역 앞에서 제이는 테리에게 그렇게 물었다. 그건 정말 최소한의 내용만 담은 간접 의문문이었다. 다른 사람이라면 연병할, 하느님 맙소사 같은 놀라움의 표현이나 분명히 5분 전만 하더라도 같은 수사를 추가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그 주차 영역에는 분명히 7분 전만 하더라도 제이가 테리를 태우고 온 낡은 픽업 트럭 한 대가 주차돼 있었던 것이다. 제이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몸을 돌려 왔던 길 그대로를 되돌아 걸어간다. 테리 역시 말없이 그의 발 뒤꿈치를 주시하며 걷다가 앞을 본다. 역시 방금 나왔던 월마트 메인 엔트런스로 가고 있군. 끄덕이며 테리는 제이를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간다. 제이는 누가 월마트 조끼를 입고 있는지 천천히 살펴본 다음 그럴듯한 사람 한 명 골라 다가가서 자기 차가 없어진 것 같은데 혹시 누군가 그걸 몰고 가는 걸 보았는지 묻는다. 예상한 대로 실망스러운 대답이 돌아온다. 테리와 제이는 다시 메인 엔트런스 밖으로 나왔다. 이번에는 테리가 앞장을 섰었다. 자, 이제 어떡할까? 제이는 다시 상황을 파악한다. 왼손에는 밀러 맥주 6캔 번들이 들려있고 바지 오른쪽 앞주머니에는 방전되지 않은 휴대폰이 있었으며 그의 옆에는 테리가 그를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제이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밀러 맥주 6캔 번들은 그가 이곳에 온 목적이었고 휴대폰은 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었으며 테리는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 제이가 길에서 혼잣말로 욕지기를 하는 미친 노인이 되지 않도록 대화 상대를 연기해줄 사이드킥이었다. 이제 어떡할지 계획을 세운 제이는 1단계를 실행에 옮겼다. 911입니다. 여보세요? 내가 내 트럭을 도둑 맞은 것 같은데요. 어디서 도둑 맞으셨죠? 월마트요. 와바시 카운티 경찰서 연결해드리죠. 감사합니다. 와바시 카운티 경찰서 스프링스틴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보세요? 내가 내 트럭을 도둑 맞은 것 같은데요. 어디서 도둑 맞으셨죠? 월마트요. 월마트 주차장 말씀이시죠? 차량 등록번호 말씀해 주시겠어요? DXA878 Delta X-ray Alpha 878 네. 제이든 오브라이언 선생님 본인이십니까? 네. 도난 시각은 지금이라고 할까요? 아니요. 5분 전이라고 해주세요. 7시 55분쯤이요. 알겠습니다. 사건을 접수해드렸습니다. 형사 배정은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최대한 빨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으며 제이는 생각한다. 이번에는 범죄 추적 프로그램 같은 것이 되려고 하는군. 그러지 말아야 할 텐데 난 그런 장르는 작업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아무튼 이제 다음 할 일은 이쯤에서 제이는 통화 중에 아무데나 던져놨던 시선을 서쪽으로 맞추어 이 다음부터의 경로를 확인한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해를 등지고 마을 급수탑이 서 있는 것이 보인다. 저쪽으로 가다가 우회전해서 쭉 걸어가면 될 뿐인 대략 4마일의 길이다. 테리한테 물어봐야겠지. 그는 다시 고개를 숙여 테리를 바로 보고 묻는다. 이봐 테리, 걷는 거 좋아해? 테리는 말없이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앉아있다가 눈을 한번 조용히 깜빡인다. 좋아, 그럼 집으로 가자고. 제이가 급수탑으로 걸어간다. 테리도 일어나서 뒤따라 걷기 시작한다. 좋아, 내 집에 온 걸 환영한다 테리. 아니야 제이, 그건 로키라고. 마약 탐지견 로키. 그래, 탐지견 테리. 테리가 아니라니까. 그만해 맥스. 어르신이 테리라고 부르고 싶으시다잖니. 테리는 석 달쯤 전 옆집의 맥스로부터 넘겨받은 노견이었다. 맥스는 이제 6학년이 된 사춘기 직전의 소년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마약, FBI, 국제범죄 같은 것에 관심을 갖는 시기가 되어 마약 탐지견을 기르겠다고 부모를 쪼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냥 아무 개는 안 되고 반드시 실전 마약 탐지 경험이 있어야만 된다고 했던가. 난처해진 부모님이 지역 당국을 수소문하고 사정을 한 끝에 맥스는 근사한 제복을 입은 경찰관으로부터 로키를 넘겨받았다. 그의 경력은 화려했다. 마약 탐지에 실패한 적이 없는, 아니 단 한 번 실패했을 뿐인 경찰견. 그 이후 오래지 않아서 맥스의 가족은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고 맥스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로키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는 부모님의 설득을 간신히 수락했다. 맥스, 이제 인사하고 가자. 로키 잘 있어야 해. 맥스가 로키를 한번 껴안았고 맥스의 어머니가 그 머리를 한두 번 쓰다듬었다. 그 다음 그 가족은 그대로 뒤돌아 나가 차를 타고 사라졌다. 보호자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살날이 많지 않은 노견을 그 어린아이에게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거기쯤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 가족이 타고 간 것과 정말 비슷한 세단이 헤드라이트를 켠 채로 달려와 테리와 제이 옆을 스쳐 지나갔다. 제이도 테리도 별로 놀라지 않고 그대로 앞을 보고 걸었다. 그들이 이제 막 근처의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을 지났을 때였다. 사실 테리의 행색을 보자면 그는 로키였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마약 탐지견이었을 때 이름은 따로 있었을 것이고 아마 맥스에게 그를 넘겨주던 경관이 적당히 붙인 가명이 로키였겠지. 애초에 마약 탐지견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경찰견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제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제이의 집에 온 첫 한두 주 동안 테리가 보여준 경계심과 공격성은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종류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서로 거의 모르고 사는 근처 주민들 눈에도 보일 정도로 명백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름 없는 동네에 이름 없는 은퇴자의 조용한 집에서는 경계심과 공격성이야말로 가장 먼저 쓸모 없어지는 자질이었던 것이다. 실버레이크 19마일, 워쇼 31마일.
제이는 교통 표지판의 글자를 읽으며 그 옆을 지나쳐 걸어간다. 이봐 테리, 여기서 월쇼까지 31마일이래. 어떻게 생각해? 테리는 별 반응이 없다가 재채기라도 하는 듯 코를 한번 흥 한다. 생각보다 가깝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테리는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는다. 잠시 둘 다 말이 없었고 그대로 그 대화가 끊기려는 순간 제이가 한마디 더 해본다. 너는 월쇼에 가본 적이 있어? 테리는 무언으로 대답한다. 없다고? 그 다음 테리는 제이의 대답을 기다리며 걷는다. 나도 없어. 제이는 테리의 무반응에 민망해졌는지 말을 덧붙이려고 한다. 나는 인디애나폴리스를 딱 한 번 가본 사람이야. 포트웨인도 가본 적 없고. 그럼 내가 월쇼에 갔겠어? 하긴 너도 없었겠지, 테리. 그때쯤이 일몰 시각이었던 것 같다. 아직 그렇게 어둡지 않았는데도 드문드문 서 있는 가로등들에 불이 들어왔다. 내가 인디애나폴리스에 왜 갔는지 알아? 그곳의 연기자 학교에 등록해도 괜찮을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었다. 제이의 꿈은 스턴트 연기자였다.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마을은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평탄하고 보수적인 농촌이다. 젊은이들의 기준에는 참을 수 없이 지루한 그런 곳에서 인터넷 없이 자란 제이의 유일한 오락은 주말에 온갖 액션 영화를 대여해 밤에는 그걸 보고 낮에는 그걸 흉내내는 것이었다. 그 마을에 없는 모험과 스릴, 위험과 두둑한 보상이 최소한 브라운관 안쪽 세상에는 얼마든지 펼쳐져 있었다. 그래서 과감하게 가보기로 했지. 이때쯤 제이와 테리는 내거리의 한 구석에 섰다. 횡단보도도 없고 신호등도 없는 시골길의 교차로에서 그 둘은 혹시라도 사방에서 뭔가 달려오지 않는지 살폈다. 제이가 과장된 몸짓으로 몸을 던지며 이렇게 먼저 길 저편으로 가자 테리도 괜히 한번 몸을 웅크렸다가 뛰어나가듯이 그를 뒤따랐다. 테리는 그때쯤 주변이 갑자기 어두워졌다고 느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왼편에는 골프장이, 오른편에는 어두운 공터가 있었다. 차를 타고 지나칠 때는 그렇게까지는 넓어 보이지 않았던 풍경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제이에게 인디애나폴리스가 꼭 그랬다. 아무 모텔에나 짐을 풀고 연기자 학교 투어를 다니며 입학 상담을 하고 있었을 땐 그도 인디애나폴리스가 넓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연기업계란 게 정말 좁아. 웬만큼 넓은 곳에 가지 않고서는 내 자리를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았어. 그래서 생각했지. 이 업계에서 가장 넓은 곳은 어디일까? 왕복 2차선의 국도를 따라 걷던 그는 거기서 약간 오른쪽으로 나 있는 시골길로 들어섰다. 그 길은 양편으로 더 넓은 공터가 펼쳐져 있는 더 좁은 길이었다. 그게 헐리우드였어. 그 다음의 이야기는 사실 제이가 테리에게 자주 들려준 것들이다. 인디애나에서 배운 어떤 것도 캘리포니아에선 쓸모가 없었다. 그곳에서 살아남기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렵고 짜증스러운 일이었다. 이 시절에 새로 배운 사실이 몇 가지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먼저 건네는 제안은 웬만하면 수락하는 편이 좋다는 것이 그 중 하나였다. 어느 순간 그는 자발적으로 B급 영화, 중저가 브랜드 광고, 삼류 TV쇼의 스턴트를 전문적으로 하게 되었고 때로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어색하게나마 기꺼이 스턴트가 아닌 연기도 했다. 오해하지 마 테리. 내가 그런 이유로 널 수락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제이는 삼류 연기자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았다. 배우자를 만나 자식을 하나 얻어 대학에 보내 독립을 시키고 이혼까지 한 이후에도 한 컷을 한 슛으로 끝내준다는 명성 덕분에 일은 꾸준히 들어왔다. 그러던 그가 지금 이렇게 은퇴를 해서 그토록 떠나고 싶어 했던 지루한 고향으로 돌아와 있는지도 몰랐던 작은 마을의 집으로 걸어 돌아가게 될 줄은 그 자신도 몰랐을 것이다. 가도 그저 옥수수가 펼쳐져 있을 뿐인 이런 마을의 말이다. 그 옥수수 떼들을 바라보며 제이는 굉장히 실없는 농담을 한다. 이 옥수수밭에 불이 붙으면 아마 그렇게 탈 거야. 그는 그가 은퇴를 결심하게 된 사건을 오랜만에 다시 테리에게 들려주려는 것 같았다. 제작사가 안전대책을 너무나 소홀히 했던 불타는 2층짜리 목조주택 현장. 중앙현관으로 들어가는 컷을 찍고 바로 이어서 2층에서 뛰어내리는 컷을 찍기로 했었다. 당연히 현관에서 2층까지의 계단과 복도는 안전요원이나 방화대책이 돼 있을 줄 알았다. 제이가 들어가서 본 그 주택 내부에 안전요원은 없었다. 그저 온 사방이 무책임하게 시뻘겋게 타고 있을 뿐이었다. 밟는 곳마다 바스러지는 2층 복도를 빠져나가며 그는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오랜만에 진심으로 무서워했다. 어디선가 더운 바람이 느리게 불고 누구의 집인지 모를 2층 목조주택이 그들의 옆 옥수수밭 입구에 세워져 있는 것이 보였다. 테리는 앞으로 걸어가면서도 고개를 그 집으로 돌려 빤히 바라보았다. 아니 저런 집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봐. 하지만 제이 역시 그 집의 2층 창문을 보면서는 그 아찔했던 탈출 액션을 회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컷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을 주연 배우가 이어받았는데 그는 낮은 사다리에서 점프하여 바닥에 몸을 내려놓듯이 하고는 뜨거워 죽겠다는 듯이 몸을 굴렀다. 제이가 구태여 티켓을 사서 그 영화의 최종 편집본을 확인한 것은 그래서였을 것이다. 수치스러울 정도로 모든 것이 가짜로 보였다. 2층에서 뛰어내리는 부분도 그랬지만 실내 세트장에서 나중에 따로 찍었다는 2층 내부 시퀀스 역시 그의 눈에는 전혀 뜨거워 보이지 않았다. 당연히 그랬겠지. 그 불바다를 본 사람은 나 말고는 없었으니까. 잠시 침묵이 있었다. 그건 나만 진짜로 봤으니까.
얄궂게도 그의 마지막 필모그래피가 된 그 뛰어내리는 장면은 스턴트 업계에서 제이의 이름을 가장 많이 알린 장면이 되었다. 가끔 후배들이 어떻게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연기를 완수할 수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제이는 대답했다. 그건 연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그건 주연 배우의 대역이 탈출을 연기한 컷이 아니라 그저 제이든 오브라이언이 어떻게든 불 속을 살아나온 순간이 찍힌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 가짜로 죽고 가짜로 다치는 사람들이지만 그 액션 하나하나는 가짜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말라고 말이다. 아까보다 더 긴 침묵이 이어지고 제이가 특유의 낙관적인 웃음을 조금 띠며 말을 마무리했다. 지금 이것처럼 말이지. 그 이후로 그는 누구의 대신도 되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대신하게 하지 않았다. 그가 영화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도, 신변을 정리해서 이 마을로 낙향한 과정도, 테리를 받아 기른 것도, 지금 집까지 걸어가고 있는 것도 모두 오직 그의 눈에만 펼쳐지는 그의 액션만이 있는 순간들이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우스울 정도로 낙관적으로 만끽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따분한 시골길을 아직도 1마일이나 더 걸어가야 하는데도 그가 별다른 불만이 없는 것은 그가 방금 그런 시골길을 무려 3마일이나 걸어온 뒤이기 때문이다. 그때 갑자기 테리가 짖기 시작했다. 뭐지? 제이는 휴대폰으로 서치라이트를 켜면 조금 걱정했다. 테리가 옥수수밭으로 달려가 그 속으로 사라졌고 머지않아 고양이 2마리가 다급하게 우는 소리가 저쪽으로 멀어져 갔다. 잠시 후 테리가 다시 제이에게로 돌아왔다. 고양이를 쫓아낸 거야? 테리는 가만히 앉아 제이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잘했어. 그는 빙긋 웃으며 쪼그려 앉아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머리를 다 쓰다듬어 준 다음 일어나 다시 가던 길을 가면서 제이는 말했다. 테리, 넌 더 이상 경찰견이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경찰견 같은 걸 해야겠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 나도 이제 대역 같은 것은 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그런 결심이 선 이후로 그에게는 더 많은 일들이 대수롭지 않게 됐다. 영화 같은 순간을 동경에서 시작했던 스턴트 일을 그만뒀다는 사실에도, 이 마을의 믿을 수 없는 정적에도, 지금 그의 주머니에서 트럭 열쇠가 없어졌다는 데 대해서도 제이는 불만을 느끼지 못했다. 응? 열쇠도 트럭에 그냥 꽂아두었던가? 주머니 안쪽에 뭔가 조그만 게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혹시라도 그것이 트럭 열쇠인지 어떤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건 트럭 열쇠는 아니었고 그 트럭의 타이어, 휠 나사였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아 참 그랬군. 이봐 테리,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 같이 걷던 테리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며 재미있는 사실을 기다렸다. 이 트럭 도둑 친구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 내가 최근에 타이어를 새로 바꿔주기까지 했어. 제이는 그 나사를 테리에게 보여준다. 그때 버리려고 빼준 나사가 이거야. 제이는 테리가 웃었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웃긴 일이니까. 이렇게까지 차 도둑에게 협조를 잘 해놓은 차량 도난 피해자가 또 있었을까? 이거 참 정말 희한한 코미디 영화에 말려들었군. 그 영화의 주연은 어떤 배우일까? 거만할까? 겸손할까? 어릴까? 늙었을까? 자기 일정에 관심이 있는 배우일까?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정에 늦고 싶지 않아서 남의 차를 훔쳤겠지. 제이가 싱긋 웃었다. 방해하지 말아야겠는데? 지금 누군가가 범죄인지 코미디인지 범죄 코미디인지 알 수 없는 자기만의 영화를 찍고 있다. 그렇다면 그걸 일개 노인이 방해할 필요는 없다. 심지어 그 노인이 타인의 영화를 더 실감나게 하려고 기꺼이 갖은 위험을 무릅쓰며 평생 가짜 모험을 대신해주고 은퇴한 삼류 연기자라면 더더욱 말이다. 그는 평소의 버릇대로 가던 길을 완전히 멈추어 선 다음에야 어딘가에 전화를 건다. 와바시 카운티 경찰서의 스프링스팅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스프링스팅 경관님. 방금 전에 트럭 도난 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아, 네. 제이든님이신가요? 무슨 일이시죠? 혹시 신고를 취하할 수 있나요? 네? 왜 그러시죠? 트럭을 찾으신 겁니까? 이봐 테리, 이 부분은 미처 생각해두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겠지. 그러면 뭐지? 그게 어차피 버릴 트럭이었거든요. 다시 회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다음 주 사건 배정 목록에서 빼겠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언제라도 다시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전화를 끊고 다시 서치라이트를 켰다. 다시 그곳에는 딱히 어디라고 할 수 없는 어느 옥수수밭 시골길의 초저녁 어둠 가운데 노인 한 명과 노견 한 마리가 있었다. 스턴트계의 노장도 아니었고 트럭 도난 피해자 제이든 오브라이언도 아닌 제이, 그리고 로키도 경찰견도 마약 탐지견도 아닌 테리. 그들의 집은 이제 조금만 더 걸어가면 나올 것이었으며 거기서 한 캔 따서 마실 6캔 번들 맥주는 아직 노인의 왼손에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뭔가 부족함이 없는 그 장면을 제이는 잠시 서서 만끽했다. 아마 테리도 그랬을 것이다. 가자. 오늘치 맥주는 마시고 자야지. 그 말에 테리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제이를 앞장서 갔으니까.